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이 내용은 토요영천서에서 작년 6월 8일 날 제 아내를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체포해서 이렇게 강압 가운데 장시간 이 조서를 작성했어요. 한 아픈 사람을 7시간 정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군데군데 허위 사실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저희 집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많이 첨가시켰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 좀 별로 값어치도 없는 일 같고요.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펜 글씨가 있어요. 한글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씨를 쓴 사람의 간인도 없고 이런 글씨를 첨부해 놨습니다. 아반떼 사람들의 욕설 내용이 없고 사기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저희 아내는 먼저 한글을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없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글씨는 통영경찰서에서 적어놓은 거죠. 보통 이렇게 조서에 첨부하면 도장을 찍잖아요. 간인을 하지 않습니까? 요 간인은 저희 아내 간인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다음 장에도 보면 조서에 원래 한 장 한 장 다 간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간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써놓고선 이렇게 한 장 한 장 도장 찍을 때 잘 모르니까 여기 찍으세요. 그럼 찍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여러 장을 여기 찍으세요. 또 찍죠.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한글이 어떤 글인지도 모르고 저희 아내는 또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 이제 가끔 통영경찰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산에서 뭐 그런 어떤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줬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왜 저희 아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여기다가 썼어요? 이게 뭐예요? 욕설, 사기, 공갈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통영 경찰서에서 이런 글을 저희 아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진술에도 없는데 진술이 없는 것은 진술 녹화가 있으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 그런 걸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거는 그 상대방 차량의 공갈 사실, 욕설했던 사실, 사기 행위 그런 것들을 사실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공갈 협박이라든지 사기로 저희가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모르게 이게 모든 이게 뭐 열 몇 장이 되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서 여기도 찍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찍으라는 대로 찍은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한국 사람들 다 글씨를 아니까 한글을 아니까 저희 집사람 한글을 모르는데 여기다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선 도장을 받고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미보험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처럼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제까지 1년 이상 기망해 왔고 또 보험 사기도 쳤고 뭐 거짓말을 하자면 한 개 한 개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값어치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과 허위 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통영경찰서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거 우리 아내가 쓴 것도 아니고
이 글씨를 우리 아내가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진술에도 없는 녹화 진술에도 없는 거를 볼펜 글씨로 써서 여기다 도장을 받았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욕설도 없고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공갈이 없었다면 왜 이런 걸 써서 무리하게 도장을 받았는지 아내에게. 그리고 이런 걸 도장을 안 찍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구금 상태로 두겠다가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협박을 해서 이런 도장들을 다 받아놓은 건데 오히려 아반떼 사람들을 돕고 당신들의 범죄를 가리려고 쓴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죠. 한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서를 갖다가 통영경찰서에서 임의로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임의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도장을 받았으니까 아반떼 사람들이 욕설도 없고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써놓고 속여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간인을 받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사기예요? 상대방을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게 사기 행위 아닙니까? 그건 뭐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녹음도 있고 상대방이 시인했고 내가 이미 여러 번 제출했고 통영경찰서가 이미 수사 서류에 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은폐했을 뿐인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운전을 했던 권 씨가 여자가 그 차주 최 씨랑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반떼 차를 운전할 때 보험 적용이 안 되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보험사에 무보험 특약을 가입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죠. 무보험 담보특약은 어떤 차량을 운전할 때 상대방 차가 무보험인 경우에 배상을 하지 못할 때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그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무보험상해랑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죠. 또 다른 자동차 운전자 담보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아반떼 차가 주차 중에 정차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녹음에도 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주장했어요.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였다고. 나는 모르니까. 우리 차가 뒤에 있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갖고 돈을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고 욕까지 했는데 그게 기망인데 기망을 통해서 편취한 거고 욕을 하고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두려움 그런 어떤 공포심을 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온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따지면 문제가 크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통영경찰서가 보험 사기뿐만이 아니라 공갈 사기범 범인 도피도 시키고 나 이거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교통과에서 물어봤어요. 담당관한테. 이 사람들이 이 욕하고 공갈하고 또 보험 사기 일반 사기 쳤던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이 사람들이 혹시 친척인가 물어봤어요. 혈연 관계인지. 그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나는 1년 이상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요, 작년 1월 2일 날 내가 이 사람들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에 미루면서 이 당시엔 통영경찰서랑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통영경찰서가 뭐가 코가 깼죠? 그때까지는 통영경찰서가 이 사람들한테 미루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한테 통영경찰서가 시켜서 위변조된 영상을 만들어서, 위변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 영상. 근데 그 사람 목소리나 태도나 내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풀이 죽어가지고. 통영경찰서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통영경찰서가 시켜서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동업관계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통영경찰서가 이 사람들 죄를 덮어주고 회피하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영경찰서가 시켜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그래요? 12월 26일 날 보여준 영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 우리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때 내가 강하게 제기할 때 문제를 아마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배상을 시키고 가벼운 처벌을 하고 끝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청문실에서도 나한테 녹음 못하게 하고 그 옥상에 담배 피는 대로 나를 데려간 다음에 살살 달래면서 앞으로는 목소리를 낮추고 따지지 말고 살살살 달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녹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가 사실 어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뭐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으로 엮여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혹시 내 아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그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나 산타페차나 영상을 감춘 거예요. 또 통영경찰서가 초기에 그냥 영상을 보면 간단한데 영상이 다 삭제되게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을 끌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나중에 아반떼차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서 엉터리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시켜서 영상 범죄까지 한 거예요. 증거 범죄까지. 형법 155조.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이런 걸 들은 적이 없고 이런 내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써놓은 거죠. 또 이 밑에 보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상대 차량은 이제 아반떼 차나 산타페 차를 말하는 거예요. 동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안내를 받았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진술 녹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다음 날도 전화 통화할 때 산타페 차도 뭐 아프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은 돈을 계속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머뭇머뭇하면서 영상을 보고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뭐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거를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로 아프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프다고 안 그랬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왜 영상을 계속 감추고 경찰서가 산타페 영상이 뭐 칩이 없어졌다 뭐 나중에 포렌식을 하자고 막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왜 칩이 없어졌다 그랬냐면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정말 보면요. 이건 사고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된 사고가 아니니까. 아반떼 차가 가서 부딪힌 거지.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거 터치예요, 분명히. 이 아반떼 영상 꺼내시기 바랍니다. 또 통영경찰서에서 자꾸 소유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영상의 소유권 포렌식해서 경남경찰청에서 포렌식 추출해갖고 회복시킨 영상은 영상 소유권이 국가기관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내 아내가 가해자가 된 사건인데 이게 증거 기록을 통해서 당연히 공개해 주셔야죠. 포렌식을 해서 국가기관에서 범죄 장면을 포렌식한 거니까. 근데 왜 안 보여줍니까? 주행 영상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 통영 경찰서에 그 영상을 보냈던 그 담당자들이 내게 말했고 그 녹음이 있는데 주행 영상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다 나오는데 여기 동승자에 대한 진술을 안 함. 또 우리 아내가 동승자 부상을 입었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 두 가지 이런 두 가지 모순된 말을 써놓은 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도 이거 가짜 진단서죠. 이거 질병 진단서니까 이런 진단서를 첨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았죠? 왜 내가 계속 그걸 보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봐야 이건 망신 당할 일이고 이거 거짓말이니까 이거 질병 진단서니까. 여기는 지금 11월 달에 발급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서가 이런 진단서가 있습니까? 어? 이게 진단서 보세요. 이거는 문서도 아니고 어떻게 사진 찍어갖고 어떻게 제출받은 것 같은데 이거 가짜 사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2월 9일 날 경남경찰청의 교통과에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 책임자가 나랑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자세히 알고 있었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4개월이 지났는데 나 혼자 이제 그때까지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진단서를 상대방이 제출하면 그 사람들 피해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논쟁했어요. 나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1월 1일 날 이렇게 11월 1일 날 발급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돼요. 요거 10월 27일 날 발급받은 걸로 돼 있는데 왜? 이거는 질병진단서니까 2주 염자 상해 진단이 아니고 여기 교통사고 교자도 나오지 않는 교통사고랑 무관한 질병진단서니까 누구나 치과 의사 한의사한테 찾아가서요 2주 진단서 질병진단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염자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이 상해 진단서를 함부로 발급 안 하죠. CT도 찍어보고 그러고 교통사고 날짜도 보고 그러고 발급하는 거죠. 이게 교통사고 교자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첨부해서 치상사건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정보 공개하라 그러니까 수십 번을 해도 정보 공개를 안 해줬으니까 그때 그런 거죠. 밀어붙여 치상사건으로 지금 와갖고 치상이 아니라고 하면 기소도 안 되고 또 이게 우리 죄를 자인하는 거니까 밀어붙여.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대말을 하자. 여기 조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동승자 부상에 대해서 진술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된 말을 두 개를 적어놔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적지 않았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냐, 처음부터 이렇게 이 진단서 싹 빼고 나중에 그 과정 가운데 진단서를 싹 빼버리고 증거 목록에서 내가 이 증거 목록을 볼 때 여기 증거 목록이요. 이 증거 목록을 볼 때 여기에 그 페이지 수 1년 번호에서 빠진 게 엄청 많아요. 얼마나 허위를 많이 해놨으면 이렇게 뺍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들을, 엉터리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것도 그때 사고가 10월 달인데 사고 일자가 1월 28일 이런 견적서를 받아서 이런 견적서에 뭐 300 몇십만 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어서 여기다가 아반떼 승용차 차체 수리비가 300 몇십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서 범죄 사실 써서 체포영장으로 그렇게 발부받아서 저희 집사람을 체포하는 거죠. 요거 125만 원 손괴도 거짓말이에요. 금액도 거짓말이고 허위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험금을 저희들한테 돈을 받고 또 중복해서 받아 보험 사기 입증 자료지 이게 손괴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 여러 사람이 다쳤다 그런 거 여기 봐요. 상해. 또 뭐 여기 상해. 이런 여러 사람이 상해 받았다 그러는 거. 이거 다 허위 아닙니까? 무슨 상해예요? 질병이라고 써야지. 질병이라고 쓰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또 죄를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끝까지 상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무슨 상해입니까? 여기 무슨 상해예요? 이렇게 거짓말 대잔치를 해놓고선 이런 허위 문서를 통해서 국민을 체포하고 또 이거를 따지니까 그 배우자도 체포해서 마음대로 가두고 협박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사를 안 해주고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조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서 조사를 안 한 건데 본인들이 내가 조사를 안 받았다고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거기 영상 녹화 있으니까 보세요. 내가 조사를 안 받은 건지 조사관이 나가서 계속 안 들어온 건지 그리고 내가 그만두자고 했는지 그분들이 오늘 조사가 없다 그러고 그냥 끝난 건지 내가 그 후에도 계속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조사 안 해줬는데 대구 성서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거제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통영경찰서가 거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그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랑 짜고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영경찰서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영상만 봐도 아반떼 차가 저희 SM5 차를 SM5 차 뒤에서 옆을 지나서 중앙선을 밟고 앞쪽으로 들어와서 자기 추진력으로 산타페 차를 들이박은 게 명백히 나오는데 그 사고 유발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산타페 차, 아반떼 차의 모든 치상 죄를 그 치상도 아닌데 그 가짜인데 치상죄를 저희 아내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내가 댓글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말이 나와요.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어떤 사람이 했는데 지나가다가 공갈 사기꾼이 다치지도 않아 놓고선 나중에 고소한 겁니다. 그 사람이 노상방뇨했기 때문에 지나가다 미끄러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쳤다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목이 덜렁덜렁하다고. 그 사람들 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통영경찰서 통영지청에 있는 포렌식 영상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충격인지 터치인지. 그래서
내가 디지털 포렌식 주행 영상을 꺼내라는 거예요. 왜 안 꺼냅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반떼 차가 앞지르길래 사고를 유발했는데 그거는 싹 가리고 우리 차가 뒤에 있었으니까 우리 차가 모든 죄를 졌다. 그러면 아반떼 차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뺐어요? 공소장에. 여기 공소장 한번 보세요. 산타페 차만 들어갔네? 예? 125만 원? 300 몇십만 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요 견적서에 300 몇십만 원이니까 요 견적서가 가짜니까. 만약에 없는 피해도 있다고 주장을 해갖고 뒤집어 씌워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량한 마음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빼고 약식 기소할 때 그 금액을 다 뺏겼어요. 그 생각해봐요. 우리 차 앞으로 앞지르기 한 차가 아반떼 차인데 아반떼 차가 우리한테 우리 차에 손괴 피해를 입었다면 왜 약식 기소할 때 그 금액을 뺏겼습니까? 이거죠. 이거를 왜 뺏겼어요? 300 몇십만 원. 요거지요, 원인은. 그 사고는 1월 28일 날 이전에 있었던 사고로 생긴 피해니까 그걸 뺀 거죠. 그리고 이전의 사고로 있었던 피해를 10월 달에 수리를 했고 보험금 청구를 또 했기 때문에 DB사로. 이게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았을 걸로 난 사료됩니다. 받았다면 보험 사기죄예요. 나는 통영경찰서가 아반떼차 보험 사기를 지기하고 목에 걸렸지, 목에. 지금 뱉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는 거지 지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잘못한 거면 아마 기관장이 사과하고 그 사람들 처벌하고 끝낼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보험회사도 경찰청도 경남경찰청도. 내가 왜 경찰청을 말하냐면 경찰청에 이런 사실들을 다 적시해서 증거자료랑 녹음이랑 모든 그 통신기록이랑 해갖고 몇몇 가지를 제출했는데 그거면 충분히 통영경찰서에서 어떤 죄를 졌는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통영경찰서로 보내줬어요. 죄를 진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한 또 변명거리를 찾고 또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또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들의 범죄를 알고 있으니까 잘 좀 은폐해가지고 변명거리를 또 찾아서 그러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이런 조직적인 범죄 때문에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엮이면 수천만 원을 주고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구하려고 서울까지 갔는데 그 변호사가 이거 무고죄가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고 사건을 수임하려고 해서 나는 그게 뭐 두렵고 무고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이 무고 사건 끝나고 계속 그 한 사람 한 사람 고소고발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들 내 힘이 있는 한 내가 통영경찰서에 당한 피해는 작지 않습니다. 통영에 살 때 있었던 그 보증금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나간 거예요. 이건 범죄도 막장 범죄예요. 경찰관들. 이 범죄를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경찰청장님, 검찰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수사해 주시고 여기에 연관되는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